국노루산 울림 달빛 타고 흐르는 바 홀로선 적막감에 우러지친 비목이여 먼 옛날 천진스런 추억을 내달봐 그리움은 날라리 돌이 되어 쌓였네. 조연히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잃은 모를 비목이여 그 옛날 천진스런 추억을 내달봐 그리움 마디마디 이기 되어 맺혔네. 이 비목이란 노래 잘 안 불러보니까 가사가 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흘러가는 하얀 구름 붓을 삼아서 한없는 그리움을 지우리다. 작은 불꽃 피우리다. 땅금이 짙어가는 저녁 노을에 뚫은 그대 환상 지우리다. 내님 떠난 외로운 길 서러운 길에 이 내 몸 불발길이다. 하늘가에 피어나는 무지개 따라 떠나버린 그 시절 돌아가고파.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대 목소리 살며시 손짓하며 나를 부르네. 이 노래 그 가사를 여기가 힘드네. 알만 하면 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 꿈길 따라 찾아가리라. 나의 사랑 그대 곁으로
나의 사랑 그대 곁으로 흘러가는 하얀 구름 붓을 삼아서 한없는 그리움을 지우리다. 나의 마음 깊은 곳에 꺼지지 않는 작은 불꽃 피우리다. 땅금이 짙어가는 저녁 노을에 떠오른 그대 환상 지우리다. 내님 떠난 외로운 길 서러운 길에 이내 몸 불발길이다. 하늘가에 피어나는 무지개 따라 떠나버린 그 시절 돌아가고파.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대 목소리 살며시 손짓하며 나를 부르네. 나의 마음 꿈길 따라 찾아가리라. 나의 사랑 그대 곁으로. 참 이 노래 참 좋네. 땅금이 짙어가는 저녁 노을에 떠오른 그대 환상 지우리다. 내님 떠난 외로운 길 서러운 길에 이내 몸 불발길이다. 오늘 이 노래가 누워서 좀 이렇게 불러봅니다. 구름에 쌓인 달을 너는 보았지. 세상은 구름이요 홍도는 달빛. 홍도야 우지 마라. 오빠가 있다. 아내의 나갈 길을 너는 지키켜라. 홍도야 울지 마라. 아이고 이 노래 참 한번 불러봤습니다. 구름에 쌓인 달을 너는 보았지. 세상은 구름이요 홍도는 달빛. 홍도야 우지 마라. 오빠가 있다. 오늘 2025년 1월 18일 토요일 오후 7시 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전에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 재림예수 협기와 오목이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그건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하셨거든요. 잘 들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구름 타고 오는 재림예수에서 내가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 내가 관리하고 있는 카톡방에
김영춘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홍도야 울지 마라 이 노래를 불렀던 가수인데, 그 홍도야 울지 마라 그 노래 그 가사 2절에 보면은 처음에 그 구름에 쌓인 달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구름에 쌓인 달을 나는 보았지. 세상은 구름이요 홍도는 달빛. 홍도야 우지 마라 오빠가 있다. 아내의 나갈 길을 너는 지켜라. 이 노래 좀 부르기가 어려워서 잘 안 불러보는데 오늘은 한번 불러봤습니다. 그 구름에 쌓인 달을 이제 그 노래 가사가 2절에 그렸는데, 오늘 신이님께서 허경영 신이님께서 이 세상은 구름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뭐 허경영 신이님께서 작년에 그 참 파란만장했죠. 2024년에 무엇보다도 이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당한 사건. 이것은 신이님께서도 잘 말씀을 언급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이때까지. 그러나 우리는 이제 소식을 들었고, 그 외에 지금 현재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고소 고발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뭐 성추행이다, 뭐 사기다, 뭐 이제 이런 건데, 그것이 이제 그 바람이 이제 불죠. 바람이 불면은 이 구름은 싹 흩어지면서 더 이상 이제 그때는 이제 허경영 신이님 한번 만나려면 참 정말 어려운 그런 시절이 온다. 아마 그런 이야기예요. 늘 강의하시는 말씀은 내가 참 신인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하셨고, 늘 그 주제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경영은 신인이다. 그리고 신인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은 이 하늘궁의 미래는 무궁무진하게 밝고, 신인님을 따르는 우리 이제 지지자들의 미래도 그와 같이 따라서 아주 이제 좋아진다. 이제 그런 내용 틀 안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허경영 합하면은 핵순이 33익이고, 허자가 이제 그 11핵인데 진이는 11핵으로 오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원효 스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에 한번 들었는데 오늘 한번 더 내가 들어도 잊어버린 것이 많거든요. 김중태 씨라고. 그 미래학자 가운데 김중태 씨가 있는데, 그 김중태 씨 말고 아마 그 원효결서를 번역하신 그 김중태 교수가 있는가 봐요. 뭐 그분이 쓰신 이제 책에서 원효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진이는 허시로 온다. 그리고 이제 그 진이는 소띠로 온다. 소가 나가면은 판을 거친다. 이랬단 말이야. 강정산이 이제 현아대세는 현아대세가 애기판과 총각판 그리고 상실음이 있는데, 상실음으로 판을 마친다. 이 선천의 판을 막는다 말, 끝이 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소가 나가면은 이제 판을 긋게 된다 그랬는데, 이 허경영 신인님께서 나가게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전쟁 이런 것은 싹 다 없어지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오늘. 그랬습니다. 흘러가는 하얀 구름 붓을 삼아서 한없는 그리움을 지우리다. 나의 마음 깊은 곳에 꺼지지 않는
작은 불꽃 피우리다. 땅금이 짙어가는 저녁 노래, 떠오른 그대 환상 지우리다. 내님 떠난 외로운 길 서러운 길에 이 내 몸 불발길이다. 하늘가에 피어나는 무지개 따라 떠나버린 그 시절 돌아가고파. 내가 이제 그 강정산을 신앙을 한 40대 초반부터 60대까지 근 한 20년간 신앙을 했는데, 신앙을 할 때에 이제 같이 기미가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 하면서 자기하고 조금 이렇게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는 사람은 대화도 이렇게 하고, 조금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농담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친밀한 그런 사이가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싫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 있는 데는 이제 가까이 하기가 싫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강정산을 내가 신앙을 할 때에 아주 좀 가깝게 잘 지내시는 분들, 내가 전화번호를 보니까 없더라고. 다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다 삭제를 시킨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간에 없습니다. 전화 안 한 지도 오래되고 한 10년 되어 버렸어요. 강정산을 신앙을 할 때에 이제 그 교주, 그리고 교주 아들, 교주 아들도 교주죠. 부교주인데, 그런 분이 이제 정말 그 소딸로 거기 있었다.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실은판이 이제 상실은판이 열리고, 상실은판에 소가 나가면은 판을 걷게 된다. 그 이야기는 내가 정말 수억 번도 들었습니다. 수억 번도 듣고 수천억 번도 그렇게 딴 사람한테 그런 말도 많이 했고, 이 운수는 원원한 천지 대원이므로 갑을 넣어서 기도해서 무기로 굽이 지나니 무기는 천지 한문인 까닭이다. 이런 말도 참 여러 수억 번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 두 달 해가 또 가도 막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곧 금방 개벽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엄청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막 개벽이 되고 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 돼 버리니까, 이제 또 그 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살려내라, 살려야 된다. 살리는 데 있어서는 돈이 든다. 방송국도 만들어야 되고, 방송국도 만들었어요. 만들고 또 이제 그 어통을 집행하려면 큰 건물이 또 있어야 되니까 그 건물을 짓는데 공을 세워라. 이래가지고 자기 재산 같은 것을 이제 많이 바친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자기 믿음에 따라서 이제 헌성을 하는 거죠. 거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제 강정산에 대한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아예 들어올 수가 없죠. 들어올 수가 없는데, 믿음이 또 약한 사람들은 왔다 갔다 그냥 가버립니다. 1시간 만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하루 만에 가는 사람, 이틀 만에 가는 사람, 한 달 만에 나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또 꾸준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꾸준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믿음이 더해지면은, 자기가 이제 그 헌성을 많이 해요. 천도제 같은 것을 지내게 해가지고, 천도제는 반드시 지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천도제 지내면은, 그 당시에 500만원 이렇게 내는 거예요. 보통 500만원 이렇게 하는데, 500만원이면 지금 돈으로부터는 엄청 큰 돈이에요.
그때가 지금 25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때 500만 원 같으면 지금 가치는 훨씬 더 되죠. 그리고 뭐 참 진짜 강정산을 믿는 어떤 단체에서 이제 그것을 교회로 말하면 기독교로 말하면 교회고 불교로 말하면 법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당에 앉아서 뭐 삼기도 하고 사홍선도 읽고 또 뭐 반자신경도 외우고 뭐 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건데 그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불교로 말하면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절이라고 할 수 있지. 사찰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 가가지고 뭐 사도신경도 읽고 주기도문도 읽고 찬송가도 부르고 목사 설교도 듣고 뭐 기도도 하고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듯이 강정사를 믿는 그 단체에서도 거기는 이제 그게 주문을 읽어요. 주문을 첫 번째 주문이 태울지라고. 훔치 덜천상은문 훔니치야 도래 훔니합니사파 훔치 대을천상은문 훔니치야 도래 훔니합니사파 훔치. 이거는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음률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이제 음률을 맞춰서 읽어요. 훔치 대을천상은군 훔니치야 도래 훔니합니사파 훔치 대을천상은군 훔니치야 도래 훔니합니사파. 뭐 그래가지고 오주도 읽고 운장주도 읽고 뭐 칠성경 개벽주 진법주 뭐 서전서문도 읽고 뭐 그리고 또 도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도공도 하고 또 이제 그 교주님의 이제 그 말씀도 듣고 하는 그 공간이 있어야 돼요. 공간을 만드는데 전부 다 그 돈이 드니까 뭐 전세에 들어가 가지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 또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도 들어가야 되고 그 뭐 도장을 또 거기에 그 강정사를 믿는 그 공간 그 건물에 전기세도 내야 되고 수도세도 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달세도 내야 되고 뭐 전세금 얼마야 달세금 얼마인데 그거를 내려면은 다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지방에 있는 그런 게도 운영하는데 돈이 들어가야 되고 또 본부에 들어가는 것도 돈이 들어가야 되고 뭐 다 이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엄청 내는 거죠. 내일 모레 곧 개벽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전부 다 없어지는 거니까 무용지물이니까 많이 낸다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 가수 중에 정말 그 유채원 씨 목소리는 너무너무 좋아요. 국노루산 울림 달빛 타고 달빛 타고 흐르는 밤 홀로선 정막감에 우러지친 비목이요. 국노루 산울림, 네, 전에도 이야기 한번 했는데, 노루가 이제 그 사냥꾼에 의해 가지고, 사냥꾼이 총에 이제 맞아가지고 이제 죽어버리면은, 그 노루도 암수 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뭐 부인이 죽었다거나 자기 남편이 죽으면은, 얼마나 서럽겠느냐고. 그러니까 막 그 깊은 산 계곡에서 그 노루가 그 울부짖는 그 소리가 그 달빛하고 고요한 그 산골짜기에 그 노루의 그 비명 소리라 그럴까 슬피 울부짖는 소리 그것이 흐르는 그런 고요한 밤에 슬프다 이 말이지 안 그래요? 아이고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사양을 해서는 안 되죠. 내가 뭐 사냥한 적도 없고 이렇지만은 그
사람이나 짐승이나 짐승도 소도 신인님 말씀 들어보면은 자기 죽을 때를 알고 끄집이 내려고 하면은 도살장에 가려고 하면은 집을 안 나가려고 눈물을 뚝뚝 흘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노루도 부부가 하기 금슬 좋게 살고 있다가 그 사냥꾼의 촌 송에 이제 없고 죽어 없어지니까 그 얼마나 비명소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깊은 산 속에 이제 고요히 막 퍼져나가느냐 말이야. 아주 슬프다 이 말이지. 고요한 그 산골짜기에 그 흐르는 밤에 홀로선 적막감에 우러지친 비목이여 그 옛날 천진스런 추억은 애달파 그리움은 날라리 돌이 되어 서 있네. 비몽이라는 노래가 갑자기 부르는.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던 것은 그렇게 이제 그게 곧 개벽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헌성을 많이 하는 거예요. 헌성을 많이 하고 나도 좀 했습니다. 하고 하려 했는데 그 약사들이 그렇게 수입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구미에 있는 약사예요. 그까지만 이야기할 수는 있고 그 외에는 구체적으로 이름은 내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 구미에 있었어요. 그분이 경북 구미 그 구미에 있는 그분이 한 20억 정도를 냈어요. 20억 정도를 헌성을 했습니다. 그게 그 단체에. 그분이 약사인데 참 20억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죠. 우리 여기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에 20억 낸 사람들이 몰라 몇 사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20억 정도 헌성했다 그러면은 아주 자기가 대천사 됐다면 1억이잖아. 그럼 자기 부인 때까지 했으면 2억이고 자기 아들, 부모, 손자까지 했으면은 자기 부인, 자기 아들, 또 손자, 아버지, 어머니까지 다 했다 이러면 한 7억 정도 되잖아. 안 그래? 대천사 했으면은. 그리고 이제 또 딴 거 이렇게 했다 이러더라도 20억 넘게 이렇게 낸 사람은 좀 드물 건데 헌성을 한 거 이제 복을 지은 거. 1억 명패다 축복이다 기타 건축성금이다 이래가지고 1억 교육비다 이래가지고 1억 이상 낸 사람들도 없잖아. 있죠. 많이 있죠. 있는데 20억 이상 낸 사람은 아마 드물 겁니다. 우리 하늘궁에 허경영 신임을 따르시는 분 중에서 20억 이상 낸 사람은 모르겠어요. 있겠지. 있을 수도 있는데 낸 사람이 있다면은 좀 드물 거예요. 1억 이상 낸 사람은 제법 많겠죠. 근데 20억 정도 낸 그 구미에 그 어떤 약사가 있었어. 그 강정산을 믿는 모 단체에. 근데 이 사람이 가보니까 20억까지 내려면은 그 믿음이 얼마나 크겠느냐고. 강정산을 믿는 믿음이. 그런데 이제 기타 여러 가지로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그래서 20억 내가 낸 거, 이게 쉽게 말해서 계획이 온다 했는데 안 오니까, 그러니까 이 사기다 이 말이지. 속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소송을 했어요. 돈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패소가 됩니다. 그런 돈은, 그런 단체에 이제 자기 낸 돈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서 못 이깁니다. 그 내면 끝이에요. 그냥. 안 됩니다. 나는 뭐 그런 걸, 내가 그게 전에 살던 내가 김해 내동 동부 아파트 살다가 지금 삼천 그린코아로 이사를 갔는데, 동부 아파트 살 때 그때 그 살던 같은 주민 가운데 한 분이 경찰서에 있었어. 경찰관이라고. 그분도 이제 정년퇴직 했는데, 내보다 나이, 지금 윤석열이가 오늘 저기, 저기, 의왕구치소에서 3일간 잤잖아. 15일, 16일, 17일, 3일 자고, 오늘 이제 서부지법에 출두를 했어요. 서부지법에 출두해가지고, 지금 아마 차은경 1968년생이던데, 차은경, 그러니까 원래 58세지 우리나라 나이로. 차은경 부장판사 밑에서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차은경 판사가 구속 심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체포돼 가지고 지금 의왕구치소에 있는데, 기소가 되면은 구속되는 것이 연장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오늘 밤 12시 조금 지나면은, 12시 전이나 12시 조금 지나면은 이제 구속이 결정이 될지, 안 그러면 구속 기각이 돼버리면 이제 다시 그게 한남동 공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 구속이 이제 결정이 돼버리면은 의왕구치소 안에서도 지금은 이제 피의자 상태에서 좀 대기하고 있는데, 의왕구치소 안에서도 이제 미결수 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수의를 입어야 돼. 제수들이 없는 옷도 입어야 되고, 제수들이 입는 옷을 입으면은 거기에 이제 남발을 줘요. 번호를 이제 부여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머그샷이라 해가지고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이제 그 얼굴 관상을 이제 앞으로 옆으로 다 찍어요. 아주 세밀하게 찍습니다. 머그샷이라 그래요, 그것을.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신체 정밀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항문 속에 이제 뭐 돈 같은 것도 가져오고, 그 희한 똥구멍 속에 쉽게 말해서 뭐를 가지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가 봐요. 마약 그런 걸 또 가지고, 별의별 사람 다 있으니까 범죄꾼이. 그러니까 그게 똥구멍 속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조사를 해야 되니까, 똥구멍도 이제 빨가벗기 놓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좀 치욕적인 그런 일을 당하게 돼요. 항문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항문 검사도 하고 구속이 되면은 그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머그샷도 찍어야 되고, 수의를 입어야 되고, 수의 입으면 그게 이제 남바, 수의 번호를 이제 받게 되고, 그러는데 오늘 한 40분 정도 이제 자기가 뭐 차은경, 자기보다 8살 적잖아. 자기는 1960년생이고, 윤석열은. 차은경 부장판사는 1968년생이니까 8살 적은 사람 앞에 이제 항변을 하는데 확신범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뭐 이래해서 계엄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게 통치권 차원에서 했다. 이런 걸 강변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 이제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사람은 구속을 시켜야 될지 차은경 부장판사가 판결하겠죠. 그런데 법조인들이 볼 때는 뭐 100% 곱하기 100% 구속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진 대부분이에요. 기각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아주 극소수의 이제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각하기를 원하겠지만은 국민 대다수, 그리고 법조계 인사들의 대부분은 이제 구속되리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윤석열은 계엄을 내려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이제 이렇게 해산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너희들 이제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니까 국회 해산시켜버리고 재선거를 한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새로운 입법기관을 만들려고 그렇게
망상에 망상을 거듭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사람이 윤석열이가 1960년생이라고. 윤석열 시대는 갔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벌써 이제 버렸고, 자기 자작자수고 자업자득이고 그런 거죠. 내가 진작에 그랬거든. 윤석열이가 그 2022년 3월 9일날 자기가 당선되고 3월 9일날 당선되고 내가 얼마 안 있어가지고 내가 유튜브로 했다고. 오늘처럼 이렇게 할 때에 당선된 거 포기해라. 포기하고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나는 비록 대통령이 당선됐지만은 대통령이 취임 못한다. 이런 선언을 하고, 둘째로는 그 김건희가 버린 자기 재산이 있어요. 재산이 적지 않게 있다고. 그럼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해서 돈 버는 돈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불법적인 방법으로 버는 돈이단 말이에요. 불법적으로 돈을 벌었을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내면서 돈을 버는 거단 말이에요. 한 예로 들으면 정대택 씨한테 2억 5천인가? 2억 5천만 원씩 나눠주기로 했는데, 나눠서 가지기로 했잖아. 그거는 합법적으로 돈을 버는 건데, 정대택 씨하고 2억 5천만 원을 이제 그 최은순 여사하고 같이 가져가기로 그렇게 했는데, 그 돈을 주기가 싫은 거야. 5억이 자기 손에 들어오니까. 5억인지 50억인지 모르겠네. 50억일 거야. 50억 가운데 25억씩 나누기로 했는데, 그 25억을 주기가 아까우니까 한 법무사를 이제 허위 거짓 정인을 내세워 가지고 그 돈을 착취하고 그 법무사한테는 어느 돈을 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잘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법무사는 이용당한 거지. 이용당해 가지고 뭐 아주 분이 억울해 가지고 이제 결국 죽은 거 아니에요. 그 뒤에는 양재택이가 이제 그걸 봐주었고, 양재택이가 오히려 변호사법 위반으로 그 사람을, 법무사를 이제 구속시켜 버리고, 그 자기가 형을 받고 나와 가지고 어디 가서 하소연해도 뭐 받아줄 데도 없고 이러니까, 그러게 또 암에 걸려가 죽고 이랬는데, 그 비근한 예 하나만 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가 벌은 돈 재산이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사건, 주가 조작을 해가 벌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피해본 사람들이 있잖아. 그 외에도 이제 또 있겠지. 또 몇 가지 더 있다고. 그러면은 자기가 재산이 한 몇십억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돈이 전부 다 피 묻은 돈이단 말이에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내가지고 벌은 돈이잖아. 자기 부인이, 김건희가 자기 부인이잖아.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한테 고소 고발한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권력의 힘으로서 검찰총장이나 뭐 이런 자리에 있었으니까 힘으로 눌려가지고 그것을 유지해 나왔거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그냥 확인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내가 나눠줘라 그랬거든.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어디 가서 아주, 허름한 집에 살고 말이야. 좀, 허름한 집이 있잖아. 이런 데 살면서 직업은 극한 직업을 택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당시에 도 덩치가 있잖아. 지금도 덩치가 있으니까 그 노가다를 해도 하루에 10만 원 정도는 벌을 수 있어요. 그래 한 달에 한 보름은 일할 수 있거든. 그러면 150만 원, 김건희도 어디 가서 파출부라도 해서라도 돈을 벌 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두 사람 부부 버는 돈은 아주 험악하게 먹고 살아라고. 그러니까 국수나 라면 이런 걸로 때우면서 남아있는 돈은 불이웃을 위해서 도와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참회하고 뉘우치면서 그렇게 살면은 어느 한순간 이렇게 하늘에 해가 있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늘에 해가 있는 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그렇지만 그 김동리 선생이라고 있다고. 김동리 선생이
하루는 이랬다 앉아보니까 이 하늘에 해가 떠 있구나 이것을 알았다 그러더라고. 마음이 맑아지게 되면은 그런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야. 마음이 맑아지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구름에 쌓인 달이 허경영 신님이잖아. 뭐 허경영이라면은 아직까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 구름이 싹 흩어지면서 허경영 신님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열린다고. 그래 가지고 내가 돌고개 입구에서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204번지 그 하늘궁 허경영 신인님이 계시는 그 하늘궁 입구가 돌고개라 그래. 돌고개 입구에서 찾아가 가지고 절을 해라고. 절을. 허경영 신인님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런 생활을 해라.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뭐 내 유튜브 그 사람한테 뭐 들어갈 리도 없고 결국 가서는 이제 뭐 오늘 이제 서울 서부지법에 이제 차은경 부장판사 밑에서 자기가 구속돼서는 안 된다는 사유를 한 40분간 열변을 토한 것 같은데 결과는 체포 구속되는 것이 나온단 말이야. 나오게 되고 김건희도 이제 좀 있으면은 다 터져 나온다고. 아마 그 탄핵 결정이 이제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이 아마 2월 말쯤 나올 것 같아요. 2월 말이나 3월 초에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윤석열 파면으로 나온다고. 파면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김건희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그 의혹들 있잖아. 이채양명주라 그러지. 이태원 참사에 관한 그런 진실이 터져 나와야 된다고. 그다음 최상병 사건. 최상병 사건에도 그 김건희가 개입돼 있다고. 거기 그 투스타 되는 그 해병대 사령관 그 사람 이름 누구? 그리고 그 이종호 씨가 그게 또 관련돼가 있고 최상병 사건에도 김건희가 관련돼 있단 말이야. 이태원 참사 최상병 양평 고속도로 이채양 명품 가방 받은 거, 그다음 주식 그게 조작한 거 그런 것도 이제 다 밝혀지기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온 국민들이 경악할 문제는 뭐냐니까 마약 사건 이게 또 터져 나온다고. 아마 마약 사건에 대한 진실이 이제 밝혀지게 되면은 온 전 국민들이 경악할 거야. 이야, 이런 때리 죽일 뭐 XX가 있나 이제 이런 말이 된단 말이야. 세상 천지에 그게 마약은 그 국민 그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 사람을 국민들을 완전히 정신과 영혼을 망치게 하는 거잖아. 그것을 막아야 되고 막은 사람은 국가에서 상을 줘도 큰 상을 줘야 된다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그걸 막아버린 거 아니냐고. 그리고 백혜룡 경정이지. 경정이 상을 받아야 되고 총경으로 진급을 해야 될 입장인데 경정에서 총경으로 진급을 해야 되고 나가서는 경무관으로 진급을 시켜야 될 사람을 쉽게 말해서 뭐 군대 계급으로 말하면 중령에서 대령으로, 대령에서 준장으로 별을 달아야 될 사람이 말이지. 오히려 뭐 더 자천시켜 버리니까 마약 사범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막은 것이 확실하다고. 말레이시아에서 온 그 마약 사건 이런 것이 다 밝혀지게 되면은 그 누가 그러잖아. 지금 그 조국은 지금 2년 실형을 받았거든. 받아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는데 서울구치소에 같이 있다고. 윤석열이하고 뭐 조국하고 같이 있는데 그 조국은 자기 딸이 이제 이게 뭐야 그 스펙이라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봉사활동 같은 거 뭐 표창장 같은 거 뭐 이런 걸 뭐 조금 잘못이 있었던가 봐. 그걸 가지고 실형 2년을 산단 말이야. 사는데 그런
그런 각도에서 윤석열이나 김건희한테 그것을 똑같이 이제 적용을 하면은 100년도 모자란다 그러잖아. 100년. 그래 돼요. 그래서 차라리 영부인이 안 되었으면은 그런 거 없잖아. 영부인이 안 됐으면은 마약 같은 걸 말이지 대통령실에서 맞게 할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 않았느냐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 이게 중요하잖아.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배 뭐 우주 황제를 자리를 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덥석 물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아이고 내가 이건 돼서도 안 됩니다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불법적으로 받았는 재산은 전부 다 나눠줘야 돼. 나눠주고 피눈물을 흘려야 돼. 그 진심에서. 그리고 정말 죄송하다. 미안하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내 재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N분지를 해서 이것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내가 살아가면서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명품 옷이나 뭐 이런 것을 걸치지 말고 허드렛 옷 있잖아. 허드렛 옷. 뭐 그 저게 자갈치 시장 이런 데 가면은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옷도 있다고. 그런 옷 입고 말이지. 아주 험한 일을 해야 돼. 그것이 자기 죄를 삭감한단 말이야. 요즘처럼 겨울 같은처럼 이제 손발이 갈라지거든. 험한 일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반창고나 데일밴드 이런 거 그런 걸 발바닥이나 손바닥에 붙여가면서 손을 놓여가면서 그런 일을 해야 돼. 윤석열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그래 했으면은 제값이 탕감이 돼 가면서 마음이 맑아져야 된다고. 마음이 맑아지면서 궁극적으로는 허경영 아주 마음이 심결천자라 그랬거든. 심결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알게 된단 말이야. 허경영 신인을 알게 된다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 뭐 내 말을 들을 수가 있나. 대통령 당선됐는데 뭐 곧 이제 내일 모레 대통령 된다 이러면은 뭐 와 대통령 되면 뭐 경호원들을 많이 경호를 해주고 말이지 뭐 외국 가면 말이지 전부 다 뭐 엄청난 대우를 받고 뭐 그게 좋아서 뭐 그게 취소를 하겠느냐고. 안 된다고. 뭐 이게 안 되는 거야. 자기 이제 운명은 정해졌는데 자작자수고 자업자득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은 아이고 허경영 신인임을 바로 알아보기를 내가 바라요. 바라고 그건 그렇고 그 윤석열이하고 나이가 같은 사람이 이제 우리가 아파트에 살았다고. 동부 아파트에 살 때에 그분이 그러더라고. 경찰관이라고. 그분이 그 모 종교단체에 바친 돈은 그 뭐 소송을 해가지고 돌려받는 예가 없어요. 이게 안 돼요. 이게 못 받는다고. 그런데 그 대구에 있는 대구 말고 구미에 있는 뭐 약사가 한 20억 정도를 냈다고. 돈 못 돌려받았어. 못 돌려받고 패소한 거지. 그리고 그 정도의 이제 뭐 종교단체에는 무슨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끼고 있어요. 끼고 있으면은 그게 이제 언젠가는 밝혀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관련된 경찰들, 거기에 대한 뭐 썩은 검사들, 썩은 경찰들 다 이렇게 관련이 돼 있다고. 관련이 돼 있어 가지고 이제 결국 그 교주들을 지킨다고. 교주한테. 그래서 그것을 들어간 돈은 돌려받을 수가 없다고. 그게. 그 사람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참 그 사람이 한 20억 정도 이래 내니까 위에서는 그 당시 잘 나갈 때는 엄청 좋아했잖아. 그 교수가. 그런데 간만 보니까 그게 이제 개벽이 안 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고발을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 참 그 사람이 치욕을 당했어. 고발한 것에 대한 그 잘못했다고 그 불려가 가지고 꿇어앉아 가지고 용서를 비하고 막 그런 치욕적인 일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아주 좀 가까이 교주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배반을 많이 하더라고. 배반을 많이 하고
나중 가서는 낸 돈 돌려받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이제 무릎 꿇고 빌고 뭐 그런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이비 종교 이런 데는 함부로 갈 게 아니라고. 얼마 전에 그 정명석이가 그 대법원 판결이 17년형이 확정이 됐지. 아이고.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너무 멀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진득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응무소주의 이생기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허경영 신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불교, 기타 모든 선천의 가르침의 총결론으로 있기 때문에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렇게 응무소주의 이생기심이거든.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이제 접촉을 하다 보면은 허경영 신인님이 신인님으로 안 보이고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토라지면서 이제 이렇게 뭐 허경영 신인님께 뭐 고소고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 그 몇십 명 정도 된다 그랬잖아. 그 중에서도 내가 아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있는데 이 사람들이 뿌리가 그렇게 약하니까 그런 거라. 종교적인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랑도 미움도 없는 사람은 근심 걱정 외로움 없을 거야.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 외로워. 미워하는 마음은 너무 괴로워. 사랑에 빠지지 말자. 미움의 뿌리가 되기 쉬우니. 아이고. 자, 오늘도 허경영 신인님께서 강의를 하셨는데 과연 금년에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윤석열이가 20대 대통령이지. 그런데 뭐 구속 수감되는 것은 뭐 구속 체포당해가지고 지금 요한구치소에 있는데 구속이 아마 될 확률이 뭐 100%예요. 그러면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뭐 그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되면은 대통령으로 다시 복직하잖아. 복직하게 되면은 윤석열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20대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그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그 피선거권 박탈당한 것에 대해서 빨리 사면 복권을 시켜야 돼요. 윤석열이가.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아주 적다고 봐야 되지. 왜냐하니까 윤석열이는 헌법재판소에서 뭐 탄핵 인용이 100%라고 파면이 되고 뭐 끝이 났다고 보는데 1억 분지 1이라도 만약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이 된다. 자기가 다시 대통령으로 복직을 하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로 허경영 총재님을 사면 복권 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뭐 새로운 대통령을 60일 안에 이제 뽑아야 되니까 3월 예를 들어서 2월 28일 날에 이제 결정이 났다. 그러면은 2달이니까 4월 말까지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거든. 해야 되면은 그 대통령은 21대 대통령이단 말이야. 그러면은 21대 대통령은 세계 통일 대통령이면은 세계 통일 대통령은 허경영 신인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원래 이제 뭐 을사년이고 을사 좋다, 을사년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그 트럼프가 내일 모레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은 정말 취임할 날짜가 다음 주 화요일이단 말이야. 우리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날 새벽 2시 되면은 자기가 이제 대통령 취임을 하는데, 그래 되면은 오늘이 토요일이잖아. 그리고 일, 월, 화 3일 남았다고. 그러면은 그때 지금 뭐 취임식에 뭐 참석하는 사람이 뭐 한 몇천 명 되는가 봐. 뭐 개떼들 우 가는 모양인데, 그 개떼들 속에 이제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홍준표도 가고 뭐 한동훈이도 가고 뭐 또 뭐 뭐야 정강훈이도 간다 그러대. 정강훈이도 가고 뭐 여러 명 뭐 어린애들 그렇게 많이 가는데, 홍준표도 가고 가는데, 그런데 가면은 몇천 명 속에 들어가면은 뭐 도떼기 시장 속에서 멀리서 말이지 100m 200m 떨어진 데서 그 보면 뭐하노. 그러지 말고 정말 그 맨투맨으로 이렇게 접견을 하려면은 정식 초청을 받아서 이제 허경영 신인님이 이제 가시겠지. 그게 이제 대통령 선거 전에 가야 돼. 그러니까 하루가 이제 10년, 20년 단위로 바뀌고 있으니까 아주 급하다고, 그게. 백궁에서 이제 하는 작업이니까. 오늘 협기라 그랬는데, 그 바둑 뚫 때 이제 멀리 이제 이렇게 막 수를 361수를 말이지. 바라보고 멀리 둔다. 그래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른다 그러는데, 트럼프가 불러가지고 대화를 하고, 그 전에 내가 볼 때는 미국으로 봤었을 때는 허경영 대통령을 엄청 바라지 않겠어. 바르게 되면 그대로 뭐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나. 그리고 최상무기가 사면복권을 시켜버리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이야, 그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거기에 갖는 제가 피선거권이 없어졌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잖아. 내가 예를 들었는데 어떤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는데 훔쳤다 이래가지고 대부분에서 이제 이 사람을 실형을 매겨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상은 이 훔친 사실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그것은 무죄 판결이 나야 되잖아.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나든지,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시켜주든지 그래야 되잖아. 그 이병철 회장의 양아들이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 보좌관이었다. 이 말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걸 결정이 된 거 아니냐고.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제 3, 4일 뒤에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 되면은 아마 미국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고. 상상 초월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그 김건희의 제약상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되면은 전 국민들이 졸도를 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야. 거기에 대한 하이라이트가 마약 사건, 백혜룡 경정이 밝혀낸 마약 사건을 대통령실에서 막았는데, 그 대통령실을 막은 사람이 김건희가 아니겠느냐고 말이지. 그게 다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버려야 돼요, 그거는. 그걸 밝혀지게 되면 깜짝 놀라듯이, 지금 미국에서 좀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187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150년 정도 이렇게 구석구석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다 이제 작사를 내버린단 말이야. 작사를 내게 되면은 미국에서도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될 수도 있어요. 그 뭐 오바마 이런 애들, 클린턴, 앱스타인 섬에 간 단골이 클린턴 대통령이라고. 클린턴 대통령 아직 살아있잖아. 전 대통령 말이야. 그 42대지. 42대 대통령. 그 클린턴, 그리고 44대 오바마, 다 이렇게 붙잡혀 갈 수도 있다고. 그러면은 그 밑에 미국에 딸려있는 그런 뭐 대부분 판사들, 검사들, 뭐 엄청난 사람들이 체포 구속될 거라고. 그러면서 미국의 언론이 바로 서게 된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서 미국의 이제 언론이 바로 서게 되면은 우리나라 언론도 바로 서게 되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허경영에 대한 진실이 이제 드러난단 말이야. 진실이 드러나면, 내 이름이 김성기잖아.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공무원 생활을 할 때 나는 상을 많이 못 받아서, 뭐 부산시장 상은 내가 막판에 받긴 받았지만은 왜 많이 못 받았느냐 이렇게 하면은,
내가 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무 일을 잘하니까 이 사람들이 판단하는 사람이 그 볼 줄을 모르더라고. 100m 달리기 경기에서 세계에서 최고 빠른 사람이 9점 몇 초인가 뭐 그렇다고. 9점 몇 초.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100m 달리기에서 5초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상상을 못하는 거라. 5초 안에 들어갔다 이러면 이거는 기록이 잘못된 거 데려가 이걸 빼버린다고. 그와 같은 거예요. 나는 그래서 막 그러거나 말거나 막 말아버렸는데, 허경영 신인님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이분이 남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이 밝혀지잖아. 그 안티하는 사람들은 조급하게 이제 이렇게 뭐가 그 선거에서 많이 최근에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과를 본다고. 소인 범인들은 결과를 보고 성인들은 과정을 중요시하잖아. 라이프 이제 프로세스. 그러니까 20대 대통령 선거에 2021년도에 그때 허경영 신인님께서 허경영 후보가 지지율이 오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심상정이나 안철수보다 더 높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10% 올라가니까 모든 언론 매체에서 허경영을 없애버렸다고. 그래서 엄청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단 말이야. 이게. 언젠가는 밝혀진다 그랬잖아. 그런데 그런 과정을 중요시해야 되거든. 그것이 10% 넘, 그것을 내가 볼 때는 청와대 그 당시에 정무수석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 조사받을 거야. 민정수석, 정무수석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 다 조사해야 돼. 그 사건 하게 되면은. 하여튼 그 언론에서 사라지게 했잖아. 왜냐니까 허경영 들어가면 막 여권이건 야권이건 전부 다 지도자 정신교육대 다 보내버리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럴는지도 모르지. 그래가지고 선거 몇십억 들어간 거 다 받아낼 수도 있었는데 못 받아냈고 말이지. 그런 과정을 알면은 안티가 될 수가 있나? 안 되지. 안티라고 하는 것은 결과만 보거든. 대통령 안 됐다. 이러니까 사기꾼이다. 이것도 이렇게 어떻게 하려면은 성추행도 아닌데 성추행으로 했다. 이래가지고 조잡하게 하는, 그런데 이제 휩쓸려 들어간다고. 그런 사람들이 그 불교의 기본 소양도 안 돼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게. 허대는 일을 많이 하고 또 기본 마음 바탕이 유교, 기독교, 불교를 초국을 한 상태에서야 허경영 신인을 바로 알아보는데, 내가 보면 이런 사람들은 기초 자체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라고. 결과가 안 좋다 해가지고 고발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좀 있으면 보라고.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미국에 오바마 44대 대통령 43대가 그 아들 부시잖아. 아들 부시도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 딥스테이트하고 다 관련된 사람들이라고. 하여튼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서 언론이 바로 서게 되고, 언론이 바로 서게 됨으로써 이제 내가 아래도 이야기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이 박건영이라고 있다고. 박건영 씨가 허경영 신인을 잘 알아요. 청와대에서 같이 한 10년간 있다 보면은 알았을 거 아니냐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지. 박건영 씨가 예를 들어서 KBS나 MBC에 나와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허경영에 대해서 1시간만 방영을 해보라고. 박건영만 있나? 그 외에 지금 허경영 신인인가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살아있는 분도 아직 많이 있다고. 용태용 변호사 같은 분은 돌아가셨고, 장국진 박사 같은 분은 돌아가셨지만은 그 외에도 살아있는 분이 아직 많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정언을 하는 거 말이야. KBS, MBC에서 쫙 정언을 해보라고. 그러면 허경영에 대한 진실이 다 드러나잖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로이가 우유가 안 썩잖아. 그런 거 진짜 언론이 바로 서게 되고 보도를 공정보도만 해보라고. 그래 되면은 사면 복권을 하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엄청 심하게 일어날 거 아니냐고. 그러면은 최상목이가 이거 언론에 말이야
그 이번에 그 뭐야 그게 그 윤석열이가 국회에서 탄핵이 될 때 204명의 찬성이 있었잖아.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12명이 찬성에 돌았었단 말이야. 그래 할 때는 12명이 찬성에 돌았을 때는 국민들의 그 엄청난 그런 그 의사표시를 한 거 아니냐고. 그 추운데 막 윤석열이 체포해라 구속해라 막 이런 엄청난 그런 집회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인 거잖아. 그렇듯이 공정보도만 되면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이렇게 사면 복권이 되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지금 이제 그 보수가 지금 뭉치고 있잖아. 보수의 후보로서 나가게 된다고. 나가게 돼서 일단 TV 토론만 나가게 되면 게임이 끝인단 말이야. TV 토론만 나가면 그 게임 끝난다고. 그럼 국민들이 허경영이 하면 지금 현재 또 그렇다고. 지금 부산에만 하더라도 빈집이 11만 채라고. 11만 채. 근데 세밀하게 조사하면은 11만 채보다 더 돼요. 정말로 지금 뭐 부산에는 노인과 바다밖에 없다잖아. 노인과 바다와 아파트 이것밖에 없다 이러거든. 그래서 어느 거리에 가든지 간에 활력이 넘치지 않는다고. 초고령화 시대가 돼가지고 말이지. 65세 이상이 엄청 많거든. 그런데 지금 뭐 시골에 가면 시골에도 빈집도 많고 뭐 아이들 울음소리 떨어진 지는 오래되고 이러니까 이제는 허경영 말씀이 이제 국민들 마음속에 와 닿잖아. 와 닿아가지고 이제는 때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극적인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야 될 시점에 와 있고 이제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면서 그 여파로서 우리나라 언론도 바로 서게 되고 그러면서 허경영 신인님에 대한 그 진실이 드러나면서 이 21대 대통령으로 나는 허경영 대통령이 되리라. 뭐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는데 이제 두고 보자고. 만약에 또 딴 방법으로 또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여하튼 세계 통일하는 거는 틀림없잖아. 틀림없는데 그렇지 않고 21대 대통령이 무슨 이재명이 된다든지 또는 뭐 흑살 쪽지 같은 놈들 뭐 김문수나 저기 뭐 홍준표나 그 유승민이나 안철수 이런 인간들이 된다 이러면은 내가 그러잖아. 이재명이나 저 김경수나 김부겸이나 또 추미애라든지 뭐 또 저 송영길이 이쪽으로는 이제 뭐 김문수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이 이런 거 다 합쳐봐야 밝기가 그 사람들 10사람 다 합쳐봐야 반딧불 정도밖에 안 돼. 그 정도. 그러나 이제 허경영 총재님은 태양과 같다고. 그 사람들 머리 다 합쳐봐야 IQ 다 합쳐봐야 1밖에 안 돼. 그러면 허경영 총재님의 IQ는 무한대라고. 이제는 무한대가 등극할 때가 안 된다 이러는데 만약에 21대 대통령이 딴 사람이 된다 그러면은 딴 방법으로 백봉에서 이제 딴 방법으로 이제 어떻게 허경영 신인님께서 세상을 우리나라를 행복하게 할 만한 그런 딴 방법이 나오겠지. 딴 방법. 두고 봐야 돼, 그거는. 그래서 1311회 때 이제 허경영 더하기 대통령 더하기 세계통일 더하기 유토피아, 그 제목에서 하신 말씀은 방편으로 밖에 안 되는 거래요. 21대 대통령이 딴 사람이 되었으면은. 그러나 내가 볼 때는 21대 대통령은 허경영 대통령이 될 것 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금년 2025년 을사년에 1, 2, 3, 4, 5, 이 5개월간, 150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이 생기고 난 이래로부터 가장 극적인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2025년 올해 7월 달에 아마 일본에서 뭐 큰 지진이 일어날 것 같다는 그런 말도 하는데 참 같은 이웃에 사는 나라가 잘 되면 좋겠는데 워낙 뭐 우리나라 사람을 깔보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하여튼 뭐 일본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참 걱정도 되고 그렇네요. 자, 금년 1, 2, 3, 4, 5 이제 뭐 1월 달도 이미 오늘이 며칠이고 18일이니까 절반이 갔는데 이제 1, 2, 3, 4, 5 요 150일간에 아주 중요한 일이 연방 터진다고. 하루에 올라오는 이 정보량이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야. 자기가 윤석열이가 지금 한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자기가 그 서울지방법원에 끌려가가지고 그 차은경 부장판사, 뭐 대통령이 볼 때는 부장판사는 새까맣잖아. 새까만 쫄따구 중에 쫄따구인데 이런 판사 밑에서, 그것도 여자 판사 밑에서 그런 수모를 당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잖아. 그리고 지금 이제 허경영 총재님은 지금까지는 구름에 쌓인 달이잖아. 그런데 이제 한 두 달 뒤에는 허경영 총재를 만나려면은 트럼프 만나기보다 100만 배, 억만 배 어렵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자,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구름에 쌓인 달을 너는 보았지. 세상은 구름이요 신님은 달빛. 홍도야 우지 마라 오빠가 있다. 아내의 나갈 길을 너는 지켜라. 이 노래 참 어렵네. 아이고, 말이 뭐 행수수술입니다. 아이고, 그래도 내 방송을 좀 이렇게 좀 즐겨보시는 분이 있다고 하니까 미안키도 하고 그렇습니다.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허경영 경영